네, 안녕하세요. 1월 27일 저녁입니다. 지금은 6시 반이고요. 오늘도 한번 빠르게 오늘의 뉴스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화가 좀 늦었는데요.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아침에 좀 밖에 나갔다 오느냐고 좀 일 보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일단 오늘 서울경제 뉴스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하락의 늪 탈출하나 오늘 3대 이벤트 달려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사실 결과로 얘기하면 결국 탈출을 못했어요. 기로에선 코스피 나흘째 미끄럼 2700선 턱걸이인데 결국 2600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지금 그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미 FOMC 결과 발표가 있죠. 그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건지 뭐 양적 긴축 금리 인상 50포인트 하냐 마냐 뭐 그런 건데 결국에 다 한다고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결과가 어떻게 될지 따상 성공 시 코스피 비율이 7% 예상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하락했죠. 그다음에 테슬라 실적 발표 시장 추정치는 결국 미국 테슬라만 지금 잘 됐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15포인트 내린 2709포인트인데 거기서부터 지금 더 내렸죠. 그래서 2600대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 말하는 지금 변수라고 얘기하는 그 FOMC 발언들 결국 다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급 블랙홀 LG 에너지 솔루션 결국 오늘 처음 상장하면서 59만 원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30만 원 후반인가 40만 원대까지 내려왔던 걸로 보고 저는 이제 말았는데요. 아무튼 악재가 계속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테슬라가 실적을 좀 잘 내줘서 다행인데요. 급락한 실적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라라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동학개미 올 들어 20% 손실, 불타오르던 성장주에 크게 되었다. 작년 한 해는 사실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르는 장이어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작년 한 해 사면 많이 벌었을 그 종목들 보시면 카카오, 카뱅, 크래프튼, 위메이드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삼바 저도 여기서 지금 3개 물려 있는데 집사람도 한 3개 물려 있는 것 같고 저는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마이너스가 꽤 큰데 아무튼 보시죠. 지금 개인은 마이너스 20%고 기관도 마이너스 7%, 외국인이 지금 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선 뉴스와 같은 악재 때문에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고 2600까지 빠졌는데 실제로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큰 손실을 안긴 종목은 성장주로 분류되는 카카오, 카카오뱅크, 크래프튼, 위메이드 등이다. 이들 4개 종목은 각각 거의 30%에 육박하는 손실을 가져다 두고 있다 이런 거죠. 하지만 외국인의 선택은 달랐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곧버스로 거의 7,200억 어치를 벌었고 순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거의 18%를 벌었다 이거죠. 어,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다 잃고 있고 와중에 이제 쇼 쳐서 이제 돈 벌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개인들이 또 레버리지를 또 적극적으로 지금 코스닥 코덱스 레버리지를 지금 사고 있다는데 아무튼 조심해서 잘 투자하셔가지고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또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K옥션이 얼마 전에 상장을 했어요. 사실 LN솔 때문에 좀 가려서 몰랐는데 지금 K옥션이 따상을 하고 거기서 지금 더 오른 30%더 오른 5만 2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4만 원으로 시초가가 결정돼서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되게 좀 죄송합니다. 되게 좀 괜찮아요. 왜냐면 그 NFT라는 걸 활용을 해서 미국 작품을 쪼개서 하는 그 경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NFT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일종의 디지털 인증서를 불리는 기술 혹은 그 인증서를 가진 자산을 뜻하는데 특히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에서 가장 쓰일 수 있죠. 물론 그 가상 세계에서 쓰는 디지털 그 인증서 혹은 뭐 특허 같은 거니까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특이한 거란 게 수묵화 한 개를 100개로 NFT로 쪼개서 판매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수묵화의 거장 화철경 화백에게 지금 이 NFT 거래 플랫폼에서 이브아이는 하와백의 수묵화 심추를 100개 NFT로 각각 쪼개서 50만 원에 판매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5천 원치가 완판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의 예인데 지금 심추라는 작품은 요 아래에 있는 거고 저 위에 있는 그 김현주 작가의 피치 파라다이스 이 작품을 1000개로 쪼개서 한 조각을 1만 2천 원에 파는 그런 걸 했습니다. 이게 뭐 가지고 있으면 사면은 사는 건데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재산으로서 가치를 과연 인정을 받는 건가? 약간 좀 공유지분 쪼개갖고 부동산을 사는 좀 그런 느낌인데 이게 향후로는 어떻게 발전 가능성이 있을지 그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인데요. 그 요새 그 밀키트 무인 편의점이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편 시장에 공룡들이 몰려온다. 밀키트 1, 2위가 합쳤다는 건데 1위 프레시지가 테이스티나인을 인수를 해서 석 달 새 4번의 M&A를 했어요. 거의 뭐 공룡급으로 커가고 있는데 지금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드, 롯데호텔 등 간편식 시장에 지금 진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밀키트의 간편 소비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 지금 규모가 지금 4년 전만 해도 2조 2천억 대여서 5조까지 거의 5년 만에 거의 2배로 뛰었죠. 추정치가.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간편식은 외식으로 대체되고 있고 전국 유명 식당들과 손잡고 내놓은 레스토랑 간편식이 새로운 성장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요리 셰프들의 컨텐츠 확산, 구매 채널 간편화 등에 따라 가정 간편식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엔 가격이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격이 절대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뭐 부대찌개 세트 이런 거만 봐도 거의 뭐 12,000~13,000원 하니까 결국 가격에서 또 결판이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래서 동남아나 이제 동아시아 혹은 뭐 페루나 뭐 이런 남미 같은 곳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인데 당연히 싱가포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해야겠죠. 왜냐면 미국이 올리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다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자, IMF가 이달 중순 블로그에서 신흥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IMF에서 직접 연준이 올해 최소 3, 4차의 기준금리를 올릴 거니까 그러니까 정줄 놓고 있다가는 경제 기초 체력이 탄탄하지 못한 신흥시장의 경우에는 크게 충격을 받겠죠, 당연히. 왜냐면 돈이 그대로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반응을 하냐면 싱가포르 중앙은행 싱가포르 통화청인 MAS는 매년 4월에서 10월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그냥 조치를 취해버렸어요, 바로. 그래서 금리를 미리 올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금리를 보시면 명목 실효 환율 정책 밴드 기울기를 소폭 올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와 같이 그냥 금리를 올려버리는, 또 페루도 기준금리를 2.5에서 3%로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 주변국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모두 다 동참을 해서 바로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미국발 긴축으로 인해서 동남아들이나 좀 경제가 좀 불안한 이제 신흥국들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선대응에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이건 좀 호재 뉴스인데요. 기아자동차가 지금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올해 315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매출은 70조, 영업이익 5조를 달성했고 그 RV 카들, 그 스포티지죠. 그다음에 친환경차 EV6 같은 경우 판매 호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0조와 5조 657억 원, 그 포인트는 지금 18%하고 145%가 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기아차는 지금 코로나19 완화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목표가 지난해보다 크게 높였다는 기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사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대재해법이 시작을 했었죠. 조선일보 뉴스인데요. 근로자의 반복되는 실수로 사고가 나도 CEO가 처벌받죠. 그래서 중대재해법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사례를 살펴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려고요. 나머지 요 기사는 내내 다 그냥 구체적으로 요 사례들을 얘기한 건데, 한번 보시면 직원이 회사에서 코로나에 걸려 사망한 경우 회사의 방역 조치가 미흡했다면 처벌이 가능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자살한 경우, 요새 IT 기업들 좀 그런 일이 있었죠. 경영진의 관리가 소홀했다면 역시 처벌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역시 경영자가 방치 묵인했다면 처벌 가능하고, 근로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면, 그러니까 근로자가 어떠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게 사업장에서 그걸 조치를 미리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한다는 거죠. 대표 자체가 크게 부상을 입은 경우엔 대표가 본인 치료를 받은 경우 후에 처벌이 가능하고, 대표가 산재로 사망한 경우엔 처벌 불가하고, 당연히 통근버스에서 사고 난 경우엔 경영에 방만이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이런 과도한 처벌이 아니냐, 모함법 조항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해당 그 사업자의 경영자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에게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이게 법으로 당연히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는 지금 가뜩이나 여러 군데 공장에서 지금 터지고 불나고 뭐 무너져 내리고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자꾸 경각심이 있고 실제로 법적으로 적용이 돼야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뉴스인데요. 인구 절벽이 지금 굉장히 감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출생아 1.9만여 명, 첫 2만 명이 붕괴가 됐고 동시에 사망자 수는 2.8만 명으로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25개월 연속으로 인구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 얘기인데요. 지금 지난해 11월에는 사망자 수가 늘어버려서 지금 인구가 자연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8,60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그래서 이대로라면 12월 대체로 평소보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만큼 올해 전체적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5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는 당연히 진행될 얘기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구 감소 때문에 앞으로 이뤄질 파장들 앞으로 한 10년이나 15년 뒤 정도면 아마 눈에 띄게 이제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지금 부동산 토지 보상금이 32조가 풀린다고 해요. 그 모든 금액이 지금 대부분의 금액이 84%가 수도권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1조 이상의 지자체도 5곳이나 되고 인근 부동산 시장을 당연히 자극을 하겠죠. 그만큼의 돈이 풀리면. 보시면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곳은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및 투자산도지구 92곳인데 이 면적이 뭐 여의도의 21배가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지자체별로 조 단위의 지금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토지 보상금이 결국에 풀리게 되면 그 수도권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유발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는데 이건 당연히 그렇게 수순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억대, 뭐 적게는 억대, 많게는 뭐 조 단위의 돈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그 돈이 부동산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9개의 뉴스를 한번 들어봤고요. 뉴스가 늦었던 점 정말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하루 저녁 맛있게 식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